방송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정상 직접 대면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음질이 많이 고르지 못합니다. 네, 이 점 감안해서 들어주셔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스스스스스가 되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방송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이 만드는 스타트업의 스토리 스스스스스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의 첫 게스트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작하신 분을 모시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제주도의 스타트업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JSA의 초대 회장직을 역임하신 JSA의 태조 이성계, JSA 아버지 JSA 시작을 가열차게 이끌어주신 사단법인 제주 스타트업 협회 초대 회장님 윤형준 캐플릭스 대표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아우, 태조 이성계. 너무 예. 네. 거시기 하네요. 예. 그렇죠. 건국 신화를 이끌어주신 우리 네. 사실 저는 제주 스타트업 협회에 대한 네. 어떤 이야기들을 회원사분들과 회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JS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네. 저는 원래가 제주도 태생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제주도 학교를 나와서 완벽한 제주 토박인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네. 서울에서 한 20년 있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제주와 서울을 잘 알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제주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괜당 문화라 같은 이제 뭐 배타적인 어떤 그런 문화, 네. 그리고 민간보다 공공의 시장이 공공기관이 장악한 어떤 이제 생태계, 네. 여러 가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페이스북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네. 너무 이제 외로우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봤고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엔 한 10대 명, 그 다음에 20, 30명, 40, 50명, 막 7, 80명씩 모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주도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한번 해보는 단체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이라는 그 단어, 용어 자체가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태였었죠, 대표님?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실리콘밸리나 서울권에서는 뭐 조금씩 쓰였던 단어죠. 실리콘밸리님의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일반 대명사가 돼 있었고요. 서울에서도 이제야 막 이제 벤처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에는 제주도에는 제가 제일 처음 어찌 보면 갖고 왔고,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이주민들이 많았고 젊으신 각각의 분야의 창업가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보 교류와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연대 사업만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나름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도 여전히 이제 스타트업을 잘 몰랐어요. 제가 도청, 도의회, 뭐 어디 뭐 이제 제주관광공사, 뭐 제주개발공사, JDC 제가 이제 매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발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이제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고
많이들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예산을 만들기 시작했고 해서 지금은 스타트업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제주 제 스타트업 무슨 그 어떤 게 행사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돼서 예, 도움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기분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에서 좀 많이 모르고 계셨던 거를 이 협회를 만듦으로써 많이 알리고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특히 집중적으로 해 주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지 스타트업 기업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 자체가 명사인데 꼭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음, 스타트업 기업. 이렇게 해서 음, 내가 얘기를 하죠.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야 되는데, 4차 혁명, 4차 혁명, 4차 산업 했는데, 네. 4차 혁명이라든가 4차 산업은 없거든요. 네네. 산업을 굳이 따지자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다음 이들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이 있어요. 네. 4차 산업이라는 건 아예 없는데, 공무원분들은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부르죠. 음, 그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규 성장 엔진 발굴이나 신규 생태계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제주 스타트업 협회가 주도하게 됐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센터들과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입주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회원사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어서. 네, 그 네. 당시에는 청주경제혁신센터 하나밖에 없어서 네, 맞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진공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창업서관학교도 이제 데리고 왔고, 음, W360 그리고 서귀포의 스타트업 베이 그리고 저기 JDC가 운영하는 혁신성장센터 네. 등등을 이제 다 제가 있을 때 만들었죠. 예. 창업사관 학교도 원래는 제주도가 없었던. 없었습니다. 예. 아, 없었고 또 제가 서울에서 중진공 소속이거든요. 네네. 중진공 이제 이사장이랑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제주도에 스타트업 협회도 있고 이렇게 생태계가 뜨거운데 왜 제주도에 없습니까? 그래서 예,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고 그때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정책 자금 그리고 지역 펀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꼭 필요한 네네. 장소 코워킹 스페이스 장소 그다음에 자본들 정책 자금이나 펀드들 그리고 인력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덕후네 센터도 그때 이제 같이 김종인 센터장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덕후네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때도. 예. 와,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셨네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회원사분들의 임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종환 센터장이나, 음, 센터의 그 김종윤 센터장 등이 같이 이제 한 거니까. 음,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기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한 장소 제공과 그 문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맞습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인재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제가 임기 때 목표였고, 네. 나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더 큰 네일 센터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를 해서, 음, 공약이었어요. 예, 도지사들 공약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네. 인재가 없습니다. 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음, 청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들여져서, 미네르바 스쿨 같이 창의적이고, 정말 검증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교 이상의 어떤 그런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했었고 김종인 센터장님 거의 주도했죠. 예, 주도해서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최근에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비전도 있으시고 네. 창업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하신 걸 보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신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대표님과 또 초기에 저희가 가입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그러니까 신규분들을 위한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좀 청해 드려도 될까요? 뭐 이기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거 듣고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선 어쨌거나 어느 단체나 어느 협회나 네. 조직은 그 역사를 잘 기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나왔던 과정이 다 정말 역사적인 얘기였고요. 네네.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기록하고 아카이빙해서 이제 후배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잘 이제 보게 된다면은 뿌듯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잘 이제 안 보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일기 때 선배들이 만들었던 것들 잘 보게 되면은 일기 때는 공간과 자금과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협회가 탄생했고 어느 정도 소기 목적이 달성됐네. 네. 그럼 이기 때는 그 넥스트 스텝을 꿈꿀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카이빙하고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JSA는 이미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협단체가 됐어요. 어떤 회원사도 이렇게 한 150명이 단톡방에서 정보 교류하고 서로 십실반 도와주고 하는 데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부러워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 잘 살리고 뭐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가입해서 활동한 경험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놓치기 쉬운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빠르게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으로도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럼요. 네. 절대 개인이 뭐 도청 사이트 들어가고 관광공사 들어가고 개발공사 들어가고 TP 들어가고 이거 못합니다. 그쵸. 아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전에는 과거에는 저는 매일 아침 일과가 네. 매일 아침 9시부터 이 사이트를 다 도는 거였어요, 제가. 진짜, 예. 그게 언제쯤인가요? 한 이제 5년 전, 4년 전이죠. 5년, 4년 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협회를 차려야겠다, 그러니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을 때쯤이시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국에서 네. 잘 공급을 해야 되고, 제안서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서 쓰는 방법 강의도 해주고, 제안서 잘 쓰기 위하고 성공 PT 하기 위한 그런 것도 피칭 방법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지 않을 때 이제 정말 지원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기관도 중앙정부기관에서도 많고 지방정부에서도 많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자금 지원, 뭐 보조금 지원, 뭐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한 뭐 이제 성장 여러 가지가 좋게끔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루고 계신 지금의 이 관점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어렵지 않은 친숙한 용어이자 어떤 딱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낸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이제 쫙 그려지시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서류 작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의 니즈와 원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네. 시장에서 현재 이 아이템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사업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를 평가하는 행정과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들의 랭귀지가 있어요. 네. 파워포인트면 파워포인트 양식, 워드면 네네. 워드 양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 잘 이제 포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음. 마지막 PT까지. 네.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사업을 잘 성공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약간 기능적인 거. 그래서 정말 그 일기 선배들 중에는 이제 PT를 잘하고 지원사업 잘하는 분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노하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음.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스터디가 있어지면 좋죠. 네. 강의 선배들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사무국에 조금 더 이런 활동을 더 전개를 해 주십사 건의를 하면 되게 좋은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리고 덧붙이자면 내년 1, 2월경에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3월부터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것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더라도 음. 1년에 수천만 원 정도는 음. 얻어낼 수 있어요. 음. 음. 아,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자금 문제 때문에 항상 그렇죠. 피초기에 힘든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저기 뭐죠? 인터뷰 자료를 제가 쭉 훑어봤는데, 네, 그 12번의 창업과 네. 폐업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았던 뭐랄까요, 그 회사 중에서 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패를 워낙 많이 해서 네. 뭐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제일 실패했던 것 중에 제일 내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 과일 배달 사업을 했었어요. 아, 네, 이거는 잘 읽었었습니다. 동대문. 근데 내가 동대문에 돈이 없어서 네. 제가 제주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취업을 선택하자고 창업을 선택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제가 배달 일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을 모은 다음에 과일 배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과일 배달이 아침을 이제 못 먹고 오는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네. 내가 이제 아침에 그 책상 위에 과일을 싹 배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쯤에 가락시장 가서 청가문 시장 가서 과일을 떼고요. 새벽 2시에요. 예,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러면 4시에 오면은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과일을 깎죠. 그거를 혼자서 다 하신 겁니까? 처음에 혼자 해서 했고요. 어. 나중에는 좀 이게 손님들이 이제 이게 인기가 좀 있어진 다음에는 아줌마 한 둘인가 썼나 내가? 예. 근데 이게 지금 연도를 보면 굉장히 이른 연도에 이런 서비스가 거의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요새 뭐 프레시 코드나 뭐 해서 네네. 지금. 샐러드나 과일 요새 구독이 많이 인기 있는데 네. 저는 지금보다 한 20년 빨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분들께서 생태계 위협을 느꼈던 야쿠르트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네, 폐업을 그래서 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 제가 막 잘 나가다 보니까 네. 근데 어느 날 내가 광진구라는 데 있었는데 예. 가양동 예. 광진구청에서 이제 단속이 나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네. 이제 걸려들게 되고 네. 어떤 그다음에 위반이었나요? 하여튼 영업정지 먹게 되고 네. 순진했죠. 그때가 나 28세인가 뭐 될 때인데 아. 열정만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저지르수 대로 올라온 촌놈인 거 알고 그리고 이게 나가면은 내가 또 이제 거의 이제 거지가 되는 걸 아니까 나중에 그 광진구청 단속 담당했던 그 직원이 나한테 꼼장을 사주면서 네. 자네가 왜 걸렸는지 아냐? 그러니까 내가 네. 모르는데요? 네. 순진하게 얘기했죠. 네네. 제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면서요. 제가 네. 뭐 위반했으니까 뭐 걸렸겠죠. 뭐 했죠. 그러니까 네. 아이고 자네는 식품위생법 뭐 걸릴 것도 아닌 사안인데 음.
그냥 누가 꼰질려서 그랬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굽니까? 하니까 그 아침에 그 저 때문에 예? 생계 위협받은 그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녹주 빼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네. 아침에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자기들 다 해지하고 아, 그러니까 무슨 과일이 이제 오는 거지. 5월 3만 원 내면은 제가 계절 과일 4쪽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포도 한 두세 방울, 파인애플 2개 이렇게 3만 원짜리로 음, 5만 원 내면 계절 과일 6쪽 이렇게 제가 줬어요. 네. 나름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매일매일 과일이 오니까 주 5일 동안에. 그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가격에 네. 그렇게 잘 정리돼서 계속 온다면 당연히 네. 완전 이득이. 저라도 지금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신청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그, 고소고발 이분들이 해서 내가 다치게 됐는데 사업을 접게 됐죠, 결국에는. 나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네. 자네 혼자 아이템이 좋고 잘났다고 사업을 성공하는 거 아니네. 음, 항상 자네 때문에 피해보는 데가 있고 음. 주변에 대해서 같이 고려하면서 사업을 해야 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엄청 큰 제가 울림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많이 성공도 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네네. 그때가 제일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실패를 통해서 계속 어떤 그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경험이 계속 창업을 거듭하실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그 근데 저는 그 실패를 정말 실패라고 생각하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정주영 회장님이 실현은 있대 실패는 없다라고 했지만 네. 그 실패라고 규정하는 순간 실패지 음, 그렇지 않고 이거 좀 어려워서 이걸 좀 이게 잠시 보류했어. 음, 대신 내가 엄청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네.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어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고 그 과정이거든요, 성공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음, 그 과정의 어려움 정도, 시련 이렇게 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제적인 데미지를 강력하게 입었을 때 쭈니닷컴을 그쵸. 예, 예, 시작하셨던 예. 거잖아요. 그때는 음, 내가 그게 망하고 나니까 그 사무실에서 그 PC가 2대가 남았어요, 이제. 야, 네네. 이건 꽁전 한 푼도 없고,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야, PC밖에 없다. 그럼 PC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죠. 맞죠? 그리고 그때 2001년도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지하철에서 막 신용카드 막 쉽게 막 남발해서 가입하게 해주고,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때 3개인가를 가입을 하고 아, 바로 그 현금 서비스 150만 원씩인가 해서 3개 하니까 450이 나오잖아요. 현금 서비스. 예, 이 450만 원 현금 서비스가 네. 최후의 보루지. PC. 아, 이게 이자율이 19%, 13%이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 당시엔 막 24%였어요. 36%. 어쨌거나 내가 각각 23%씩. 근데 어떻게 제가 네. 반지 하나도 구하려면은 보증금 한 300이 필요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셨군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PC 2대랑 그 신용카드 3개를 금방 이제 제가 발급을 받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네. 사업을 했죠. 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그냥. 그럼요.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수입이 없는 상태로 본다면은 한 달 정말 아껴 써야 2달 겨우 버틸 금액인데. 아니, 그때는 뭐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으면서, 네. 한 끼 먹으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편의점 김밥 하나 하고 두유 하나. 그래서 하루가, 그때가 편의점 김밥이 막 900원, 800원짜리 있었어요. 제일 싼 거. 네. 거의 단무지 하나 하고, 막 네. 이런 거 있는 거. 예. 그거 하나 먹고, 두유, 네. 돼지밀 두유. 이걸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읽기로는 이제 그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학원 다니면서 하셨던 걸로. 그러니까 내가 회계학과 나서 기술이 없으니까 네. 실제로 뭘 먹고 살까 하다가 야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홈페이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근데 홈페이지가 다 비싸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저렴하게 좀 해봐야겠다 해서 네, 이제 6개월 동안 웹 디자인 학원이랑 네. 웹 프로그래밍 학원을 동시에 다녀요. 잠시만, 그러면은 그 학원비도 좀 세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국비로 하는데 아, 국비로 하는데 네네. 공짜로 받는 데가 있어. 무슨 동작구청 무슨 뭐 정보화 무슨 뭐 지원센터 이런 거. 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아주 높은 퀄리티의 실력 있는 강사가 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가보면은 동네 할아버지들이 자기 홈페이지 만들려고 그냥 이제 와서 이제 배우고 그런 데인데 그때 툴은 뭐였나요? 그때 그 홈페이지 뭐 썼죠? 워드프레스? 아니면 아니요, 그때는 포토샵밖에 없었어요. 포토샵이랑 나무 웹 에디터? 네, 남아 웹 에디터에. 아하하. 정말 그 어떤 역사의 산 증인이시군요. 인터넷 역사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 원짜리 홈페이지 만들어준다는 그 오징어 다리 전단지 만들어 네네. 강남 곳곳에 나갔고 스쿠터 타고 다녔거든요. 스쿠터를 아,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그걸 붙이죠. 네. 오징어 다리를 붙이셨고, 그럼 저는 근데 요거 말고 퀴존닷컴이 여기 언급이 돼 있어요. 아, 예. 이건 뭔가요? 퀴존닷컴. 그건 내가 대학생 때 창업한 거예요. 예. 아,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말씀해 주시기 좀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 전자상거래가 이제 창업 대두된 시점이었어요. 네. 예, 아마존이 94년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인터파크라는 데가 한 97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그 해외에서 코즈모닷컴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코즈모닷컴이요? 네, 조셉 박이라는 이제 한인 네. 재미 교포죠. 조셉 박. 지금도 네. 이름이 기억나네요. 네네. 조셉박. 예, 이 양반이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것도 너무 빨랐지.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 풀필먼트 비마트죠? 비마트. 네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트를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배달까지 해주는 거예요. 1시간 이내 배달. 그분도 엄청 그 정보를 어떻게 획득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경제신문을 매일 읽어요, 많이. 옛날부터 대학교 제가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경제신문 이제 한경 음, 전자신문을 주로 읽는데, 음, 그래서 저를 뭐 키운 경제교사는 다 경제신문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때 뭐 해외 사례에서 딱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재미교포인 조셉 박이 이제 코즈모닷컴 이런 걸 창업해서 엄청 센세이션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서 이거 지역마다 마트 만들어서 1시간 내 배달을 해주는 거죠. 지금의 비마트라든가 지금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한 25년 빨랐네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미국 땅에서 넓은 땅에서 1시간 만에 배송이 된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셉 박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네. 내가 한국에 있는 네. 영어로 보내셨나요? 네, 영어로 보냈죠. 아하. 이 사람인데 네. 니네 모델 마음에 든다. 네. 나 한국에서 해보려니까 같이 좀 이렇게 총판 같은 거 줬으면 좋겠다니까 메일이 왔어요 진짜. 오. 좋은 생각이다. 네. 한국에서 이제 자기는 한국 진출은 지금 할 생각이 없고 바쁜데 내후년 생각이 있대. 네네. 너도 그럼 비슷한 거 만들어서 네. 뭐 하나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제 한국에 넘어갈 때 너를 이제 너네 회사를 같이 M&A 진행할게.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이제 걔네는 코즈모닷컴이라는 회사인데 난 뭘로 할까 하다가 난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짓자 해서 그래서 퀵존. 퀵존으로. 퀵존, 빠른 존, 퀵존에서 만들었죠. 예. 퀵이군요. 여기는 지금 오타군요. 퀵존은. 그렇죠. 네. 아니 대표님 이거는 조금 제가 이거 여기저기 읽으면서 느낀 건데 대표님이 지으신 어떤 회사명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캣플릭스도 캣플릭스 네, 알고 계시고. 네. 제가 아유 네. 뭐 회사를 너무 많이 이제 만들어갖고 네. 그렇다면 그 조셉박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그 사람도 결국 망했어요. 너무 일찍 차려버려서 걔도 아이고 망하고 나도 이거 망하고 같이 망해버리고 말았구나. 네, 또 난 이때 그 대학교 휴학해서 할 때거든요. 예. 아니 그럼 이거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조달을 하셨나요? 뭐 알바도 하고 여기저기 하면서 했죠. 비용이 많이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전수해놓고 나온 선배들 이 홈페이지 만들기가 하고 아, 그중 학생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그때 학생 때니까 음, 그러고 하면서 월급을 하나도 안 가져가니까 네. 그랬죠. 예. 학교 그 창업교육센터에서 했고. 예. 그러면은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어보신 건가요? 창업을 하실 때? 멘토, 멘티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아니, 그냥 찾아가서? 창업교육센터도 그냥 뭐 잘 워킹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 그냥 이름만 예, 있고. 일만 있고 창업 그냥 그 임대료만 안 내는 수준이었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스스로 했으면 됐죠. 아, 그럼 주변에 따로 뭐 물어보거나 하실 분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그렇죠. 예, 되겠네요. 그때 뭐 98년, 99년도였으니까 IMF라고. 예. 아, 그러니까 오로지 신문이 스승님이고. 네,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창업이나 이런 걸 꿈꾸는 청년들, 예비 창업자들이 그 경제지를 잃는 이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디 네네.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 저 회사 내부 구성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네. 엄청나게 읽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도 하루에 신문 한 15개를 읽어요. 몇 시간 걸리나요? 신문 15개를 읽으면.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 2시간 동안. 와, 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또 이제 일반 신문보다 네. 경제지, 이제 매경, 한경, 전자신문, 음, 일반 이제 경제면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창업의 아이템과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 모여 들어있죠, 있다고 다.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좋은 음, 기업들의, 성공하는 기업들의 케이스 스터디, 뭐, 망하는 기업의 스토리 다 들어있고요. 음, 나도 이전에는 매일경제신문 하나만 보는데도 한 5시간 걸렸던 것 같아. 아, 처음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도 않고 경제신문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네. 이제는 매경이나 한경이나 보는데 뭐 한 1시간이면 다 충분히 정독을 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네. 이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다면 청년 예비 창업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3가지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신문 정독이 굉장히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3가지라고 하니까 뭐니 말씀드리면은, 네. 이건 이제 정확한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카드 3개로 대출을 받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네. 어른들이 막 그렇게 좋은 명언들 하면은 뭐 긍정적인 태도와 바른 마음가짐 하면 뭐 웃기잖아요. 솔직히 뭐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살아보니까 음. 긍정적인 태도와 낙천적인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내가 볼 때 100명이라고 하면은 한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볼 때. 아, 어릴 때는 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하면 된다, 불가능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네. 불가능은 없다. 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딱 강하게 먹는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 창업가들과 직원들이 뭐 수백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불굴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라는 것도 너무 이제 네. 큰 거고 그냥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어려움은 반드시 오거든요.
네. 어려움은 100% 온다고 보면 돼. 네네. 슬럼프는 100% 오는데 네. 성공적인 자질을 가지고 음. 혹은 엄청난 지지를 갖고 사람 많아요. 네. 많잖아요. 뭐 서울대, 스카이, 뭐 하버드 많잖아. 근데 네네. 그들이 성공하지 않더라고. 아, 왜냐하면은 슬럼프나 위기 상황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네.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 음, 의외로 없어요, 사람들. 그렇네. 제가 딱 약간 소름이 좀 돋는 부분이에요. 저도 좀 많이 힘들고 이러면 조금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아, 이걸 어떻게 접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맞지. 한 번씩 대부분 하는데. 그러는데,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평범한 글귀, 솔직히 내가 얘기한 게 좀 너무 평범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근데 근데, 저도 기본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네, 늘 맞아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평범한 것 같아도 음.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는 거의 다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산을 오를 때 진짜 조금만 더 가면은 정상에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넘을 수 있는데 그 직전에 멈춰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말씀을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만 더 가면 올라갈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데 음, 음. 그럴 때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런 항상 경우가 많다. 이제 뭐 100짜리가 있는데 네, 뭐 이제 1리터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 500ml 먹었을 때 네, 나 반이나 먹었어, 씨. 이거 있고 네, 나 반이나 남았네. 네, 네, 했을 때 우리 이런 사례를 매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나 반이나 남았네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더라고, 진짜. 아, 그러니까 결국 답은 우리가 늘 보는 명언과 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새기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나도 이거를 아는데 한 25년이 걸린 것 같아. 사업을 하면서 12년 사업을 망하고 이제 예? 수백 명의 사람을 내가 이제 고용해보고 네, 뭐 제 전화에 한 12,000명이 있거든요. 이 네, 12,000명 이상을 만나면서 대화해보고 해본 게 누적된 내공에서 발견된 게 음, 기본의 모든 게 있고 음, 역시 선인들이 네, 얘기한 모든 거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괜히 어려운 데서 성공의 요인은 뭡니까? 막 이렇게 음, 제가 뭘 갖춰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음. 음, 그렇다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긍정적 마인드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좀 확실히 알아보시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그 뭐랄까요, 안목 같은 것들이 아니요, 저는 네, 여전히 제일 사람이 힘들고요. 네. 어, 그래서는 수습을 반드시 둬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걸 두신다고요? 수습. 수습기가. 면접만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네네. 수습 기간 동안 이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는지 잘 관찰을 하죠. 음, 그게 지금 제가 양일석 대표님의 질문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매너리즘에 빠지든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을 때 어떻게 좀 도모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 구성원들한테 말뿐인 주인 의식이 아니라 음, 진짜 주인 의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음, 내가 해보니까 네, 연봉을 많이 주고 네, 복지 혜택을 많이 준다고 사람이 있거나 남지 않더라고요. 음, 연봉이나 복지 혜택을 많이 줘도 떠난 사람은 떠나요. 음, 근데 안 떠나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혁신을 주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네, 이게 자기 일처럼 움직이게 되면 안 떠나요. 그래서 음, 저는 일을 할 때, 야, 내가 사장이고 제일 똑똑하니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짜왔어. 야, 이거 진행해봐. 절대 안 해요. 음, 야, 우리 방향은 저건데, 야, 우리 방향이 이건데 있잖아. 음, 어떤 게 방법이 있을까? 좀 연구해보자. 아이디어 음, 갖고 와봐봐. 갖고 오면은, 이거 너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네, 기회가 오면은, 네네. 그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 한 3천만 원 필요해. 그래. 3천만 원 줄 테니까, 너가 한번 해봐. 아, 라고 내가 망치로 때린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진짜요? 완전 부담스럽죠.
저 28살밖에 안 됐는데요. 네. 괜찮아. 괜찮아. 해봐. 네. 그리고 얘는 엄청난 동기부여 받고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자기 일 같은 학교에서.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에 의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음. 어떻게 하면 본인 스스로 움직이게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자율권을 줄까? 어떻게 하면 얘의 제안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까를 연구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렇게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네.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망했어. 것도 있잖아요. 망했어. 예. 네. 10번 중에 한 8번 망하더라고. 예.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죠. 탓하면 안 되고. 아하. 그죠. 예. 결국은 어느 정도 이 든든한 그 맷집이 있어야 된다. 자금의 맷집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의 그 성공이 네. 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아주 큰 성공을 갖고 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의 아이디어가 성공이 되면은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막 100억, 200억씩 매출이 나오니까 아, 할만하죠. 예.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연습생 중에 한 팀만 터져도 모든 팀을 그렇죠. 커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군요. 그 게임 회사하고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게임에서도 한 게임이 모든 걸 먹여 살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장병규 의장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번 배그 나오기 전까지 게임이 12번인가 망하셨어. 13번인가. 맨날 돈 없어 돈 빌리러 다니고 거기 뭐 1년에 직원 300명 뽑으면 250명이 나가고 어이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힘들어. 아니, 그 정도 돈을 어디서, 누가 빌려주나요? 그렇게 큰 돈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평소에 덕을 잘 쌓아야 되고 네트워킹을 잘 해놔야 되는 거죠. 아하. 그게 실력 이외에 이렇게 네트워킹과 덕이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네. 맨 마지막에 터진 게 그 배그잖아, 배그. 네, 맞습니다. 완전 초대박이 났죠. 초대박이 났죠. 우리나라 이제 넥슨과 카카오 게임즈나 NC 소프트를 바로 제껴버린, 그렇죠. 바로 제껴버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개 중에 저는 한 2개만 건지면 저는 아주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8번의 실패를 잘 많이 독려하죠. 야, 빨리빨리 실패, 빨리빨리 실패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회사만 실패한 게만 8번이 되고 네. 법인만 네네. 중간중간에 서비스 실패한 거 합치면은 수십 번이 되죠. 서비스 실패. 예를 들면은 지금 제주 패스가 초기에 그 실패했던 거랑.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있어서 괜찮아 뭐 또 카드깡 하지 뭐 또 뭐 이제 돈 좀 빌리지 그쵸.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또 한도가 많이 늘어나 있었을 테니까. 괜찮아 뭐 또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네. 저녁에 좀 알바하면서 또 사업구상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몇 개까지 그렇게 알바를 해보신 거예요? 그전에는 신문 배달 편의점 뭐 등등 해서 하루에 3-4개도 많이 뛰었죠. 아이고, 그 정도면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지 않나요? 3-4개 정도면. 1시간은 오바고 한 네. 3시간 4시간 계속 잤던 이렇게 잔 것 같아. 예. 아. 3시간 자서 그래서 저는 사실 또 대표님이 이 스타트업 대표는 저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죠. 예. 대표님만의 어떤 건강 관리법이 있으신지 워낙 쇼트 슬리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러운 게 예. 부모님한테 엄청 좋은 몸을 물려받아서 네. 엄청나게 일을 해도 네. 좀 견디는 몸이에요. 그건 정말 내 개인적인 복이고요. 네. 이제는 나이가 50이 돼가니까 예. 그런 관리를 하죠. 그래서 매일 이제 한 5km씩 뛰고요.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요. 네네 뛰어야 돼요. 예. 하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혹시 뭐 건강식품 추천하는 어떤 거, 뭐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뭐 눈 때문에 루테인 같은 거 먹고 있고요. 네. 비타민, 루테인 뭐 이런 거 먹고 있죠.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제 쇠퇴하는 거는 기본이더라고. 특히 눈이 좀 빠르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네, 네, 시력이 네, 급격히 네.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꼭 고려할 세 가지라고 하면은 아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음. 태도와 마인드.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네. 돈 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안 맞는 일 하잖아요. 오래 못 네. 가요. 아, 네. 그리고 음, 세상은 운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본인이 열심히 해도 운때가 안 오면은 사업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운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 운때가 2025년 온대. 2025년 그러면 2024년까지 좀 놀다가 네. 2025년 열심히 하면 되겠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맞- 않으면 운이 딱 지나가 있거든. 자, 네. 운은 못 잡아. 맞아요. 근데 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힘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은 그만두게 돼. 너 맞지도 않는 것 같아. 뭐 돈도 안 벌리는데 뭐 재미도 없는데 뭐 그만하지 뭐. 네. 근데 운이 한 달? 네. 2달 뒤에 있는데 네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죠.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돈 못 벌어도 재미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기다리게 돼, 운이 올 때까지.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음, 좋아하는 일 하고 있어서 돈이 안 음. 돼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운을 기다려야죠, 이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은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덕을 쌓아야 이게 버틸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건 어떻게 세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것보다, 세 번째 운인가요, 그럼? 운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약간 네. 운이 이제 잘 받으려면은, 네. 아까 그 긍정적인 그 태도와 사고방식이 운을 불러일으키죠. 왜냐면 운은 대부분 있잖아요. 네. 사람한테서 오거든. 내가 항상 열심히 하고, 밝게 웃으면서 지내면은, 저기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줘. 너 항상 열심히 하더라. 낙천적이고 엄청 힘든데. 야, 이건 별거 아닌데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볼래? 근데 이 양반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 뭐 엄청난 큰 회사에서 준 거니까. 근데 나한테는 엄청 큰 거야. 그쵸, 당연하죠. 그러면서 나도 회사를 키웠었어요. 이렇게.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게 결국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시대를 보자면 자신의 SNS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워낙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몰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둡고 불우하다가 네. 사람을 만날 때만 나 밝아 긍정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티가 나. 그래서 아, 언제 어디서나 남을 항상. 배려하고 남을 돕고 친절하고 웃음을 전파시키고 아, 자기 일 아닌데도 앞장서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켜보고 있고 다 챙겨주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일 아닌데도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네.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한 것 같아. 나는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나 막 앞에서는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고 사람이 있건 없건 누가 보건 안 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배려하고 봉사하고 혹은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마인드를 하다 보면은 예, 기회가 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 기회가 더 많이 와 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 네. 이거 꼭 고려해야 될 세 가지라고 하면은 세상을 잘 관찰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져.
아, 관찰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네.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나쁜 아,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은 사야 되는데 네. 좋은 사람을 사귀려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맞아요. 모임도 나가고 네트워킹도 하고 근데 또 네트워킹 나가면은 쓸데없는 사람도 많거든. 네.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좋은 영감을 받기 위해서 빨리 이걸 하기 위해서 신문과 책을 읽어야 돼. 아, 그러면은 세상을 빨리 관찰하게 되고 이 관찰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겨. 네. 모든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이게 본질이야. 이 사업은 이게 앞에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뒤에서는 이게 본질이야. 음, 여기다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 좋은 책, 음. 뭐 좋은 여행 이거를 꼭 이제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책을 엄청, 신문도 거의 2시간씩 읽으시는데 책도 엄청 읽고 계시겠네요, 지금도. 저는 책은 일주일에 한 권 꼭. 일주일에 한 권씩.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책일까요? 저는 경영경제 서적이 많아요. 경영경제 서적으로. 왜냐면은 음. 저도 항상 지금도 그 경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거든요. 조직이 커져 나감에 따라서 아, 그때마다 저는 선배들이 써놓은 책으로 네. 이분들도 회사가 어려울 땐 이렇게 이겨냈구나.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다는 그 글 내용이군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OKR 이번 최근에 OKR 책을 올렸는데 네네. 그래서 선배들 책들 전문가 책을 많이 읽죠. 예. OKR인가요? 예, 예, 예. 이게 책 제목인가요? OKR 이거는 네. 조직 관리 동기부여 관련된 책이에요. 조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지금 이 책에도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그런 거라서 네. 나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요새 음. 또 네네. 그렇다면은 이 역량 강화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프로젝트 매니저로 그냥 과감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역량 강화로 이어지겠네요. 아니, 꼭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네. 본인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네. 그리고 네트워크 있고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잖아요. 뭔가를 해결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A안, B안, C안 엄청 고민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책도 읽고 뭐 신문도 참조하고 검색도 하고 그때 엄청 성장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인재를 제가 이제 얻게 되는 거고 이 인재가 이렇게 얻게 되면은 회사가 더 단단해지고 얘는 이런 거에 이제 매료돼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 매너리즘을 빠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역량 강화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은 이제 지금 양일석 대표님의 마지막 질문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조직 구성원,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사내 정치 이슈가 굉장히 어떤 조직이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이런 부분은 또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서. 엄청 많이 겪었죠. 예, 저는 정치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다 정리해요. 바로. 가능한 빠른 정리.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 망해요. 그들을 냅두면 회사가 망한다. 그 정치하려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예. 그 우수한 인재가 대부분 이런 걸 해요. 권력 의지가 강하고 아, 똑똑하고 우수한 애들이 이렇게 하지. 네. 이제 우수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애들이 정치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아. 자기 잘난 애들이 정치를. 그죠? 아, 자기 잘하면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잘하게 되면은 뭐 이제 파벌을 키우죠. 회사에서 이제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이제 권한을 이제 빼버려요. 프로젝트 안 줘. 그럼 얘는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정치하려는 어떤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다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렇죠. 조직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자기 팀을 꾸려서 그들을 같이 빼내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하. 그리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권력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라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쟁 본부장, 뭐 경쟁 뭐 하는 임원들을 성과에 안 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아, 견제까지도 들어가는 왕따도 그럼 하겠네요. 그럼요. 예. 야, 근데 이거를 직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파악을 다 하시나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파악하는 팀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검찰 조직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조직 관리 핵심이에요. 예. 순진하게 움직이면은 회사가 당해. 예. 그럼 이것도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하는 건지 진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네, 뭐 인사이트를 통해서 했다면은 네, 커져가면 내 개개인의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인사관리 전문가, 조직관리 전문가, 그리고 그런 툴이 있어요. 조직 개선론, 매뉴얼 네,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고 회사 규칙과 취업 규칙을 만들고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페널티 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셨군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특히 성장 계획 있는 이제 막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100% 오거든요. 10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꼭 필요하고 이런 걸로 예.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잘 관리해야 돼. 네, 특히 딱 성장기 잘 되고 있을 때, 근데 인지도는 애매할 때 데이터베이스 막 빼내가지고 네. 차려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 저는 그래서 그 직원이 10명 있었는데 네, 5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망할 뻔했죠. 이제 내가 네. 이제 진짜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 그것도 아까 말씀 첫 원칙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텨내신 건가요? 그럼요. 그때는 다 내 엿보다 내가 다시 노가다부터 하면서 하나하나 다 세팅했죠. 하나하나. 예. 진짜 참 결국은 모든 일에 쉬운 일은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뭐 CEO는 네, 제가 이제 어디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CEO는 어떤 사람이야? 하면은 내가 표현하기를 네, 가슴에 네, 연탄재가 네. 네. 가득 찬 사람이라거든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아마 그거보다 이렇게 다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가슴이 애간장이 타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다못해 새하얘지죠. 네. 정말 돈 문제, 직원 문제, 매출 영업 문제, 모든 게 문제가 100가지도 넘어. 지금 그냥 100가지 문제 썰어놨어 스트레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래. 네. 잠이 안 오죠. 내일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네. 집에 통장이 하나도 없는데 급여가 안 나가게 되면 핵심 개발자가 퇴사한다 그러고 나도 그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데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게 되면은 네. 와이프는 어떻게 애기 분유를 사 먹일 것이며 근데 이제 내 영업하는 이 담당자는 일을 주tud 말듯 하면서 술이나 먹자고 계속 하고 있고 아이고. 그다음 그 와중에 이제 제안서도 써야 되고 제안서도 이제 하나 쓸까 두 개 쓸까 세 개 쓸까 모르겠다 우선 다 쓰고 보자 지원 사업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술 먹고 와서 뭐 이제 밤새도록 제안서 쓰고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와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저도 항상 시커멓게 타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시커멓게 타, 새까맣게 진짜. 그래서 네. 지금도 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럼요. 예. 왜냐하면 매출이 10억일 때 뭐 연탄재가 있고 네. 100억일 때 뭐 300억일 때 500억일 때 다 가슴을 시커멓게 만드는 연탄들이 다 있어. 그걸 이제 이겨내려면은 네네.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결국은 그게 없으면 음, 그 쌓여있는 연탄재 파묻혀서 질식하고 말겠군요. 그 마음이. 그럼요. 예.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다. 그만하자, 이렇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다. 고생했어. 토닥토닥. 그러면 안 되지. 음, 끝까지 해야 돼. 자, 진짜. 자, 그렇다면은 약간 그 화제를 전환해서 아무래도 제주 스타트업의 괜당 문화의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또 제주 토박이로서, 제주 출신의 대표님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 괜당 문화가 네,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도 있고 다른 지방도 있고 뭐 미국 뉴욕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제주도는 이제 배타적인 섬이다 보니까 또 사투리도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표현이 억세다 보니까 이렇게 더 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 괜당 문화가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괜당 문화라는 게 혈연, 학연, 지연 간의 네트워크란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제주 스타트업 협회란 JSA라는 네트워크가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또 하나의 괜당 문화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만 장단점을 잘 보고 나한테만 이익 좀 주세요. 뭐 이제 내려왔는데 뭐 잘 몰라요 이 동네에 대해서 저도 이익 좀 나눠주세요는 당연히 이제 왕따 당하겠죠. 근데 먼저 와서 이제 도와주고 일을 하고 자기 일처럼 하고 하면은 그 제주 사람은 더 아껴져요. 네, 그래서 잘 순응하시고 적응하시는 괜당 문화가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진 않을 거다. 참 그러면 좋겠다. 예. 결국 모든 답은 긍정적인 마음에 다 있군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패스와 이 캐플릭스에 대한 말씀을 네, 좀, 마지막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 캐플릭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넷플릭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플릭스라는 말이 이제 영화라는 뜻이던데 이 KA 이게 혹시 차를 약간 형상화하는 맞나요? 그 카 구독 서비스. 플릭스가 네. 영화가 아니라 대여하다. 대여하다. 아. 플릭스하다, 이게 빌려주다 이런 게 뜻이 있어요. 그 자동차 대여하는 것을 모든 나오는. 캐플릭스는 코리아 오토모바일의 KA 약자고요. 아하, 코리아 오토모빌. 한국의 모든 차량을 내가 대여한다. 플릭스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네.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주패스가 그 제주도 기반의 단기 렌트카 플랫폼 1위인데 네. 국내 최초예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1등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주 관광 생태계의 가장 큰 혁신이자 전 세계적인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주 관광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러니까 제주 관광을 디지털화하는 데 관심이 많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인데 네. 현재로서는 그 전화 예약, 과거에는 전화 예약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제주 렌트카가. 네네네. 항공 숙박은 다 휴대폰으로 예약을 하고 그 결제까지 다 하는데 네. 제주 렌트카는 휴대폰을 못 쓰고 전화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걸 항공하고 숙박처럼 만들어 온 거고요. 네. 마침 보니까 내륙에도 없는 거야. 내륙에도 진출하고 싶은데 마침 명칭이 제주패스니까 경상도에서 제주패스 쓰면 이상하잖아 이게. 강원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주패스는 제주도 기반으로 하고 내륙은 내가 모자이카로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모자이카 브랜드를 낸 거고요. 되게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모자이카.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총괄하는 회사 이름은 캐플릭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캐플릭스 회사의 명이고 네.
브랜드명은 제주도에서는 제주패스, 내륙에서는 모자이카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모자이카를 회원가입을 해서 제주도로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제주패스는 렌트카 포탈이 아니라 네. 여행자 포탈로 만들고 있고요. AI 기반의. 그래서 네네. 내년에는 항공, 숙박, 렌트, 맛집 모든 걸 이제 총괄한 AI 기반의 최초의 포털이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하신 게 카페 패스, 맛집 패스군요. 네,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항공이랑 숙박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커넥티드 카가 보통 이제 차량 자체가, 그러니까 차량이 이미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네, 실시간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막 차량 외형도 바뀌고 막 이런데 약간 그런 관점이신지. 앞으로는 그 핸드폰의 기능이 그 차량이 네. 스마트카 네. 또 하나의 핸드폰이 될 거예요. 네.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고 네. 이 차량은 움직이면서 모든 사물과 커넥팅 될 거예요. 차량과 외부 콘텐츠와 커넥팅이 되고 네. 차량과 차량끼리도 커넥팅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제주 지도를 몰라. 여행자야. 네. 근데 차를 타고 애월에 갔어. 네. 이제 애월에 가니까 이제 차량하고 애월에 있는 맛집과 카페와 관광지가 연결이 되고 통신이 되면서 차에 탄 사람이 남자와 여자 친구야, 애인 사이야. 그러면은 분위기 좋은 카페나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이 차로 메시지가 날아가겠죠. 네네. 20대 초반에 애인이네, 여행 왔나 봐. 야, 이게 바다 전망 근사한 카페인데 지금 네. 와서 아메리카노 먹으면 20%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쿠폰이 나오게 되고, 뭐 내가 이제 애들이랑 왔다, 어른이랑 왔다. 그런 내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아니 내 현재 갖고 있는 뭐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네. 시시각각 외부와 커넥트된 컨텐츠들이 나한테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관광의 컨텐츠가 더 고도화되는 겁니다. 거의 그냥 제주 패스를 통하면 그냥 뭐 검색해 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때 이제 내가 누구랑 여행 왔냐에 따라서 맞춤형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기술은 제가 딱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독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다른 구독 서비스도 있는 일인데 이제 광고를 받으면서 네, 사실 그 추천 알고리즘을 이제 바꾸면서 사실 약간은 오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보를 조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걸 다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만들 건데, 이건 다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방돼서, 평점이나 이런 것도 다 네, 개방되고 고정되게. 예.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이제는 모든 정보가 다 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의 세상에서는 솔직함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세 번째 아까 꼭 고려할 세 가지가 네. 세상의 통찰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더 중요했군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책과 신문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남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응? 내가 워렌 버핏을 만나서 그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 쓴 책이 되게 많잖아. 네?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이 30개가 넘거든요. 30권이. 네. 이분 나 만나주겠어? 만나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분하고 꼭 내가 사업하는데 통찰력 얻고 싶어. 그럼 이분이 쓴 칼럼을 읽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얻는 거예요. 기본은 내가 좋은 사람을 꼭 많이 사귀라고 하고 싶은데 세 번째가 네. 좋은 사람이 많이 만나는 게 많이 어려우니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협회 같은 것도 활동도 하고 와. 어려우니 책과 여행과 신문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혹시 쉬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시나요? 쉬는 시간이 책 읽는 거죠. 쉬는 시간 신문 읽고.
이게 완전히 체득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쉬는 곳으로 그죠? 하시게 되는군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다 TV는 안 보지 않나? TV 못 보잖아요. 바빠서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잠을 잔다든지. 아, 잠은 자죠. 아니,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영화를 네. 좋아하는데 네, 넷플릭스를 내가 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한번 보니까 재밌는 것들 하면 정주행하면은 2박 3일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내가 이렇게 끊었어. 눈물을 머금고. 저런.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음, 주말에 내 모든 게 망가지겠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참고 싶은 것도 있어야죠. 예. 그 2박 3일 동안 내가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미드를 보면서 재밌다 좋긴 했지만 그 다음에 월요일 날부터 이제 회사에 갔을 때 네. 내가 그들을 리드하지 못하면은 회사가 망가지잖아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네. 결정을 하지 못해주면은 네. 회사가 진짜 망하거든 진짜.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밀렸던 업무와 밀렸던 책과 밀렸던 칼럼들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죠. 예. 그게 또 어떤 다음 미팅이나 회의에서 말씀하신 어떤 동력이 되는 거겠네요. 100%. 끊임없이 내가 인풋이 안 되면은 내가 이제 입력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 원하시는 인재상은 누구인지 한번 저희가 구인 구직에 대한 광고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봐도 될까요? 저는 정말 지금도 공격적으로 뽑고 있고요. 네. 현재가 지금 한 100명 선인데 네. 이제 내년에 한 150명까지 뽑아야 돼. 50명은 더 뽑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애티튜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전문 지식 없어도 돼요. 와서 배우면 되니까. 지금 방송 들으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뭐 와서 배우면 돼요. 예. 그쵸. 원래 일은 취직해서 배우는 거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항상 그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려면은 네.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인생이 재밌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탑다운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자기주도적인 삶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 들여보면은 의외로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없어요. 없죠. 거의 다 의지하고 물어보고 불안해하고 자기 결정을 해요. 막 위에서 시키면은 뭐 나는 내 제안도 한번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낙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한번 너가 아이디어 줘봐봐. 내가 예산도 주고 인력도 붙여주고 해줄게 하잖아요. 그럼 거의 소사장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발발발 떨면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네요.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자기주도적인 게 진짜. 그래서 그럼요.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좋아하고요. 그러면은 자기주도적인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주도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150명을 더 뽑으신다. 예, 뽑고 싶죠. 예. 그러면은 보통 채용 100명. 와서 근데 보통 이제 네. 제가 많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키워주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와서 나랑 합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가고 싶다. 지금 들리셨나요 혹시? 네, 뭐요? 예. 네. 우리 김나솔 대표님이 취직을 희망하십니다. 환영합니다. 김나솔 대표님. 김나솔 대표님 훌륭하시지. 예. 사업은 어떻게 적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게스트로서 팟캐스트. 어떤 방향성이나 당부의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마지막 인사말인 거죠? 예. 네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어줍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그 같이 사업하는 우리 동지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기업가 정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안트로프너십. 네. 대단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네. 정말 불굴의 투지 혹은 긍정적인 영혼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우리 기업가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연대하고 의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뭐 선배 사업가로서 네. 제가 의지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제 어깨를 내어드릴 테니까 많이들 연락 주시고 같이 제주도를 위해서 예. 같이 멋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네. 하나하나 해갔으면 해요. 네. 근데 대표님 바쁘셔서 연락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뭐 카톡이나 뭐 전화는 다 되죠. 제가 회의 때 회의가 많아갖고 네. 보통 하루에 회의가 7개, 8개씩 있으니까 네. 전화 오면 못 받을 때가 많은데 제가 나중에 다 전화 드려요. 아. 반드시 드립니다. 그 다음 날이라 드려요. 저 궁금한 것이 그럼 하루에 몇 통까지 전화를 소화하실 수 있으신지. 저요? 그건 모르죠. 근데 뭐 전화는 보통 낮에 회의 때 못 하게 되면 밤에 몰아서 하게 되는데 네. 밤에 늦게 또 회의가 끝나면은 10시에 전화하는 건 칠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내가 전화 드리죠. 제가 그 주에 있었던 거는 그 주를 넘기지 않으려고 주말이라도 전화해서 네네. 그때 전화 주셨었는데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해서 하죠. 예. 와, 아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진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사업하면 안 되죠. 예. 아하. 얘기했죠. 우리는 가슴에 새까만 연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예, 이 정도 내공이 없이 사업을 하면은 편협한 나를 위한 생각과 편협한 생각으로 사업하면은 안 돼요. 결국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뭐랄까 공공의 모두의 이익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따뜻한 마음이 베이스가 돼야겠네요. 뭐 그렇게 보면 너무 이제 이상적인 것 같고 네. 혹자는 야 나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야 뭐 먹고 살라고 나 좋은 차 살라고 이것도 왜 탓하진 못해요. 그럼요. 그죠? 뭐 자본주의도 당연한 거니까. 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라는 어떤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같이 우리가 손잡고 잘 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한 명만 잘 되면은 그게 생태계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봤어요. 네. 지금 재미가 없더라고. 아. 그래서 뭐 제주도 와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스타트업 만들고 내 시간 내고 내 돈 쓰고 하는 게 제주도 내 고향이 멋있게 발전하면 내가 또 행복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방금 해주신 말씀이 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대표님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많죠. 네,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어떤 인사이트 또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지금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예. 네. 누군가 딱 한 명이라도 이거를 듣고 나서 정말 이제 그분의 인생이 바뀐다거나 혹은 또 이제 더요 강한 어떤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찾아가려면 어느 정도 서류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도 됩니까? 그냥 와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머릿속에 있겠지 뭐.
아이디어 정도만 있어도 된다. 예, 예, 예. 이게 대표님 지금 약간 지금 발언 나중에 후회하시진 않을지 너무 많은 연락이 왔어.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이미 많기 때문에 음,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내가 이제 내륙에 있을 때도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 많이 음, 있으니까, 음. 보통 제가 한두 달씩 다 잡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막 9월 5일인데 한다 그러면은 9월 달하고 10월 달까지 없고 11월 달 잡아야죠. 예. 와, 온라인 감사합니다. 네. 뭐 재미가 있었을란가 모르겠네. 예. 저- 너무 좋았어요. 저 오늘 여러 가지를 결심했어요. 혹시 입사를 결심한 건 아니신지. 넷플릭스 끊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첫 방송에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 주시고 정말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윤형준 캐플리스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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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